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2월 22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한 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신용잔고가 6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11조대, 오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조대에서 11조로 진입이 좀 됐다. 일부 손바뀐 부분들이 좀 됐죠. 11조까지 좀 깼으면 하는 바람이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그래도 여러가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 좀 집중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 2, 3주 동안 마지막, 항상 보면 드라마가 방영 중에 쫙 긴장감이 형성이 좀 돼야 되죠. 그 긴장감을 형성할 내용은 남아있긴 합니다. 무역 분쟁, 무역 전쟁.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전체 파일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존 전제 조건 부분들을 좀 깔아놨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건설과 조선, 약간 우리가 산업재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강도를 상당히 좀 키웠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 주에 날짜별로 지금 계속 제가 누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22일이죠. 19일날 외인이 코스닥 150, 117억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일날은 뭐 코스피 코스닥 2600억 정도 매수. 또 어제는 또 선물을 4,500개 하고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아침에 시가 띄워놓고 한번 쫙 밀어버렸죠. 오늘은 또 반대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 한다는 게 현물 쪽은 거의 30% 이상의 매집 부분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선물 가지고 얼마든지 꼬리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케이스. 우리나라 전체 시장도 하다못해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데, 어제는 4,500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5,3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시장도 쥐락펴락하죠.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액분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주 삼성전자를 잠깐 좀 코멘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하락 부분들이 51,000원, 52,000원 전후에서 코멘트 드렸던 종목군이긴 합니다만은 낙폭 부분들이 가속화돼 가지고 4만원대 중반 조금 넘어서 있는 상태죠. 개인들이 상당히 좀 이제 싸니까 저가의 가격대, 200만원대 가격을 보다가 지금 4만원, 5만원 보니까 수량은 늘어나니까 기호에 딱 맞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쥐락펴락 하는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 개미들의 무덤, 대나, 무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됐죠. 52,000원부터 4만 중반대까지 하락 부분이 급격하게 진행됐으니까. 그 사이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수익을 챙기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지난달에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있죠. 약 2,700만 주 정도가 블록딜을 냈습니다. 근데 그 전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은 블록딜을 이용해서 공매도 금액이 230 평상시 230억 정도에서 1,300억 정도 급증했고, 대차장고도 1억 3,400만 주로 급증을 좀 했어요. 공매도량도 거의 한 6배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같은 경우에 종가라든지 이거 할인율을 주죠. 블록딜 통해서 물량 받고 싸게 받고 그 다음날 주가가 반등하니까 그 차익만 해도 한 4%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공매도하고 대차장고 부분들을 공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증권사 쪽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활발하게 매매를 하니까 수수료가 증가를 하고, 그 이후로 주가가 빠지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그것도 주가 차익 부분들을 챙기죠. 그래서 그 영향 부분들을 개인들이 다 받았다고 보셔도 진배 다름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물론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전략회의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반도체 쪽은 워낙 이제 그 중국의 공세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의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특히 중국에서 우리가 두 자릿수일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자리 숫자인데 5%도 안 돼요.
화웨이라든지 뭐 오포 이런 회사들이 뭐 10%에서 20% 시장 점유율 부분들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제가 화웨이의 그 P 프로인가요? 트리플 카메라 해가지고 100만원대 중저가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이번에 전략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플렉서블,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뭐 OLED를 썼냐, 이거 가지고는 이미 경쟁력이라든지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에 움직임, 박스권에 갇혀서 작은 박스권에 갇혀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플렉서블이 언제 나오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뭐 이렇게 질질질 끌고, 이번에 갤럭시 모델 자체가 좀 판매가 부진해서 하반기에 조기에 노트 차기 모델을 출시를 할까, 지금 그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노트도 그렇게 기능성 측면에서 물론 좋은 폰이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의 스마트폰의 발전 속도 자체가 워낙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그래서 주가가 예전에 200만원에서 단순히 지금 4만원, 5만원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개미들의 무덤을 외국인과 기관을 적절하게 블록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공매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차익 부분들을 챙기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실 부분이, 자, 이와는 이제 별도입니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올 때가 됐어요. 대부분의 산업재,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5,300억 정도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용은 6천억 정도 손바뀐 부분들이 나왔다겠죠. 마지막으로 환율이 1,100원대에서 1,070원대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잠깐 마감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상하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이 삼각관계, 관계 부분들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쏠리지 않느냐, 만약에 미국과 좀 더 친해지고 중국과 친해진 이 상황마다 타이밍상으로 그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 완급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아무래도 이 무역 분쟁은 경제적인 부분이고,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안보 관련된 이 아시아 쪽에 상당히 큰 영향권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ING가 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시진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한마디씩 코멘트가 나오는 게 무역전쟁의 여파까지 주는, 어떻게 보면 판 자체가 계속 깨지지 않고 서로의 뭡니까 히든카드 식으로 이렇게 서로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반에 얘기 드렸던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부분들이 슬슬슬 계속 문호가 개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22일 한 주를 마감하는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상당히 크게 변동폭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용장고 6천억의 선박긴 부분도 6일 동안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도 급등락 부분들 하면서 물량 털어낼 거 어느 정도 털어냈고, 어제는 급등시켰다가 밀어버리고 오늘은 또 밑에서 급락시켰다가 물량 받죠.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태우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노, 이 짜증 지수가 할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롤러코스터를 태우니까. 근데 메이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떨어질 사람들, 투자 심리가 약해진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또 반등 부분들이 나오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물량을 더 덜어내겠죠. 항상 엇박자를 타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접근이 우리가 기본 전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그 시점에는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공격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크릿컬의 상승이 다시 나왔고, 신용 물량의 체인지분이 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1,100원대에서 1,070원대의 환율 강세, 원화 강세 쪽에 진입에 긍정적인 신호가 1차가 발생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낙폭 부분이 나왔을 때 장보고 이런 네페스 같은 경우 상당히 신고가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거에 반해서
주말에 이제 그 관련 내용, 왜 이 종목군을 선택을 했고 관심권을 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방송 부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역으로 대용주군, 중용주군, 최근에 변동 속에서 낙폭이 컸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반등이 나올 타이밍 부분도 잘 노려가지고 다시 물량을 추가 접근 부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단가를 손익분기점 부분들 낮추는 전략이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외국인의 대량 선물 저가 매수의 1차 신호가 깜빡깜빡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6월 22일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